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작곡가 윤일상 선생님이 뉴진스에 대해 한마디 하셨죠. 그래서 저 응애의 인문학 스피드웨건 채널 지나가는 문과생에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빨대 아니 논평을 남겨보려 합니다. 윤일상 작곡가가 지적한 부분은 계약사항에 대한 이행이라는 사회적 덕목입니다.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뉴진스 측의 던지기의 명분부터가 하이브 측의 계약이행 불성실이었고 그 역풍도 뉴진스의 계약에 대한 존중을 반말한 저먹 존중이 부족했다는 부분에서 불어왔죠. 비록 뉴진스 5인방 본인들은 부정하는 입장입니다만 사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의심하는 것이 뉴진스 꼬꼬마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이죠. 그게 누구냐면 당연히 아무튼 뭐 그루트 씨라고 합시다. 아무튼 그루트 씨가 흑막이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왜 뉴진스는 그루트 씨에게 그런 로열티를 고집하게 된 걸까요? 저는 그 원인이 보온의 관성이 만드는 교환 비율 설정 오류 탓이라고 봅니다. 어떤 채널이 성공한다면 그 발생하는 수익에 그 제작자의 몫이 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채널의 영상, 즉 상품으로부터 나름의 편익을 얻어가셨으니 서로 평행이 맞죠. 하지만 가치라는 것은 가치 있는 상품과 그 상품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소비자의 안목이 결합되어 비로소 발생하므로 수익과 편익이 교환되는 한편 그 상품의 가치를 알아봐 주신 소비자에게 제작자는 무형의 빚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고객감사, 팬서비스죠. 그런데 이게 도를 넘으면 뭐가 됩니까? 자신이 초창기 팬이라는 명분을 들이밀며 고나리질을 하게 됩니다. 나만의 작은 스타로 남아 주길 바라며 유이 팬층에게 훈장지를 시전하는 소위 고나리질이 발생합니다. 그 올드비 팬층은 일찍이 그 크리에이터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무형의 빚을 비싸게 요구하는 것인데 크리에이터 측에서는 그 값이 너무 비싼 것이죠.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누가 딱법으로 구독자 선착순 1000명에게 왜 빤스 색깔을 보고해야 한다. 든가 구독자 선착순 100명에게는 채널의 지분을 얼마씩 나눠줘라. 라는 법률 같은 걸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딜레마를 많이 겪으셨던 분이 우리나라 게임 인터넷 방송계 대부 우와꾸님이시죠. 하도 방송 역사가 오래되시다 보니 시청자층에 정기적으로 유입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맞춰서 방송 스타일도 종종 변화를 겪었죠. 그럴 때마다 기존 시청자들은 바뀐 스타일과 뉴비들에 대한 불편함을 담아 와꾸님을 퇴물이라고 비하했더랬는데 그게 무색하게 매번 승승장구하시니까 그래서 생긴 밈이 바로 성장형 퇴물이라는 밈이었죠. 맨날 퇴물이라는데 방송은 또 맨날 성장해요. 근데 문과형이 그걸 어찌아오? 김오지. 사실 그 어떤 크리에이터도 그 마음의 빚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정말 크다고요. 지금 저희 채널에 140명의 구독자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10만, 100만 유튜버가 되더라도 지금 이 140명에 대한 각별함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제 가치를 알아봐 주신 분이니까요. 물론 2명은 저랑 편집자니까 실제로는 138명. 만약에 언젠가 제가 그 140명 중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만약 그분이 제게 조금 무례하게 굴더라도 제가 칼같이 화내기는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와꾸님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다만 올드비들의 그 땡깡을 다 들어주다간 채널 거덜나게 생겼으니 그 어딘가에 일선을 그으신 것이죠. 그 일선이 어디냐고요? 글쎄요. 아무래도 무형의 가치이다 보니 정확히 어디가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일단 뉴진스 5인방은 아주 관대하게 그은 것 같긴 합니다. 다시 처음 화두로 돌아가 봅시다. 왜 뉴진스 5인방은 그루트 씨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충성심을 보이는 걸까요? 뉴진스를 성공으로 이끈 것은 확실히 그루트 씨의 기획력과 수완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이 정도로 급격하고 독보적인 성공을 누릴 수는 없었겠죠. 그것에 대한 감사는 있을 것이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임난 때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외교 조져먹고 개같이 패전해서 속국으로 굴러떨어진 이시조선 마냥 잘잘못을 따지는 뇌기능을 꺼버리고서 각독이 부셔버리고 세상의 보편도덕을 무시하며 제 앞길 조져가면서까지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노라니 우리 모두 뜨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윤일상 작곡가님이 지적한 부분도 뉴진스를 비난했다기보다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정도의 어조에 가깝죠. 실제로 발언한 내용을 보면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이 너무 가슴 아프다. 먼 훗날 후회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행동이. 근데 그게 먼 훗날이 돼보지 않고는 안 보인다. 그 옆에 있는 어른들이 그 친구들의 앞날을 본인의 이익 때문에 핸들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였죠. 내용을 덮어보면 고마움의 대상에게 그 고마움을 너무 많이 악용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다 이거죠. 저도 정확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악용의 근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더듬어 보려고 이 후속 영상을 만들게 됐더랬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돈 좀 빌려줬답시고 그 집 제사상에 대고 감나라 배나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물에 빠진 나를 구해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배째서 콩팥 한 짝 가져갈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인간의 도리이지만 감사할 일을 트집 삼아 부도덕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도 감사라는 이유로 사회적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저지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람의 몸이 양쪽에서 당기는 근육 사이에서 균형을 잡듯
미덕 역시 하나의 미덕과 또 하나의 미덕 사이에서 생기는 균형, 그 관계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미덕에 심취해서 오바 육바를 떨면 소금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바다 한가운데에 조난된 주제에 바닷물을 스트레이트로 드링킹해버리는 불상사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진리로부터 우리는 적절함이라는 미덕의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겠지요. 몇 번이고 여기에 관련된 이슈를 다루긴 했습니다만 생각할수록 뉴진스 꼬꼬마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세상보다 성공을 먼저 배우고 그 성공에 대한 마음의 빚을 세상의 상식보다 먼저 배워버린 그들에게서 지겨린 광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복수기로 진화한 블로피시아니 방시혁 의장님 심기 건드리다가 그나마 정산받은 수익까지 말아먹지 않기를 한때나마 그들의 음악을 즐겼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마저 지나가 보겠습니다.